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최민웅입니다. 얼굴 이름은 이렇습니다. 지금부터 수어 단어를 배워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 디졸브입니다. 수어로는 디졸브입니다. 디졸브의 의미는 앞의 장면이 사라지는 동안 새 장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영상이 시작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디졸브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불투명도입니다. 수어로는 불투명도입니다. 불투명도의 의미는 물질의 투명한 정도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불투명도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크로마키입니다. 수어로는 크로마키입니다. 크로마키의 의미는 색조 차이를 이용해 어떤 피사체만 뽑아내어 다른 화면에 끼워 넣는 화면 합성 기술입니다. 크로마키입니다. 먼저 화면 전환 효과입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 창에 효과 버튼을 클릭하면 효과 패널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패널에서 다양한 편집 효과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우선 화면 전환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효과 패널에서 여러 가지 폴더가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비디오 전환 폴더를 펼쳐 보겠습니다. 디졸브 전환 효과를 적용할 텐데요. 전환 효과는 클립과 클립 사이에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미디어 프로젝트 패널의 미디어 폴더에서 두 개의 클립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두 개의 클립을 이렇게 나란히 놓고요. 디졸브 폴더에 검정으로 물들이기 전환 효과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잘 살펴보시면 현재 이 상태에서 전환 효과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가운데 놓고 적용하면 경고창이 뜹니다. 미디어가 부족해서 이 전환에는 반복 트레임이 포함된다는 건데 디졸브는 결국 앞과 뒤가 서서히 바뀌는데 클립의 끝부분이 아니라 좀 더 클립이 이렇게 겹쳐 있어야 겹쳐 있는 부분이 서서히 바뀌면서 원활하게 효과가 적용됩니다. 좀 더 알기 쉽게 말을 하자면 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클립을 키워 보겠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빗금이 그어져서 정상적으로 전환 효과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자, 다시 딜리트 키를 누르고 지워서요. 현재 해당되는 클립의 끝부분을 보면 이렇게 작은 흰색 삼각형 모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해당하는 클립의 가장 끝부분이라는 겁니다. 지금 앞 클립의 가장 끝부분과 뒷 클립의 가장 처음 부분이 만났기 때문에 서로 겹칠 부분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 클립의 뒷부분으로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서 좀 더 뒷부분을 줄이고요. 두 번째 클립의 앞부분도 조금 당겨서 줄이겠습니다. 이제 두 개의 클립을 적당하게 잘라서 붙였기 때문에 검정으로 물들이기 전환 효과를 다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경고 문구 없이 재생해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전환 효과가 적용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차 디졸브 효과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재생해서 확인해 보면 자연스럽게 앞의 장면이 뒤의 장면으로 싹 교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우리가 적용된 그 전환 효과를 클릭하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고요. 검정으로 물들이기 바로 밑에 있는 교차 디졸브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때
교차 디졸브 효과 밖에 이제 파란 테두리가 있는데 이건 디졸브 효과 중에서도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본 효과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교차 디졸브는 드래그 앤 드랍으로도 적용할 수 있지만 재생 막대를 두 개의 클립 가운데 부분에 두고 단축키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렇게 교차 디졸브가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재생해서 살펴보면 앞 장면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장면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졸브의 효과의 지속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약 1초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전환 효과가 적용되는데 자, 더하기 버튼 눌러서 좀 더 크게 보겠습니다. 선택을 편하게 할 수 있게요. 이 교차 디졸브를 더블 클릭하면 지속 시간이 현재 1초인데 15프레임만 절반으로 줄여 보겠습니다. 1초는 30프레임이죠. 그래서 앞에 있는 1을 0으로 바꾸고 뒤에 있는 숫자 00을 15로 하면 1초의 절반인 15프레임이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재생해보면 좀 더 빠르게 전환 효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 타임라인 패널에서 이 해당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효과 컨트롤, 이펙트 컨트롤에 가면 여기 또 지속 시간이 보이죠? 이 지속 시간을 클릭하는 방법도 있고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왼쪽으로 조절하면 시간이 좁아지고요. 줄어들고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리한 방법으로 디졸브 효과의 지속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성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성을 할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패널 아래에 새 항목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퀀스 외에 편집에 필요한 다양한 소스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기본적으로 1번 트랙에 영상을 하나 두고 2번 트랙에 어떤 특정한 색상을 갖는 색상 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로젝트 창 오른쪽 밑에 우리가 시퀀스를 만들었던 바로 그 아이콘입니다. 자, 새 항목에서 가운데 부분에 살펴보면 컬러 매트, 색상 매트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면 자, 기본 설정 값을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확인을 누르고요. 색상 피커에서 내가 원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푸른색 계통의 색상 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컬러바에서 선택하고 색상 피커를 보다 정확하게 찍어서 색상을 확인하고 확인. 그리고 당연히 색상 매트의 이름은 내가 방금 선택한 색상과 같이 파란색으로 해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창에도 파란색이라는 이름의 색상 매트가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고 저는 이 색상 매트를 구분하기 편하게 자료 폴더로 옮겨 놓겠습니다. 영상 편집에 필요한 모든 이미지와 같은 것들은 자료 폴더에 두면 구분하기가 편합니다. 그러면 방금 만든 파란색 색상 폴더를 2번 트랙에 이제 올리는 겁니다. 자, 2번 트랙에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당연히 우리 아까 설명드렸던 트랙, 레이어의 개념대로 2번 트랙에 파란색 매트를 올렸기 때문에 화면 전체가 파란색으로 가려지게 됩니다. 이때 이 파란색 매트의 불투명도를 낮추면 아래 트랙에 있던 영상을 희미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조정하는 게 바로 불투명도입니다. 파란색 클립을 선택해 주시고 효과 컨트롤에서 불투명도, 기본으로는 100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이 100을 마우스를 클릭한 채로 서서히 왼쪽으로 가면 이게 희미해지면서 안 보였던 1번 트랙의 영상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는 프로그램 패널을 잘 보면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는 방금 파란색을 적용했지만 다양한 색상 매트를 만들어서 붉은색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색깔의 필터를 적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합성 효과의 또 다른 방법으로 색상 매트를 만들어서 불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 외에 혼합 모드를 적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불투명도를 다시 100으로 맞춘 상태에서 바로 밑에 보면 혼합 모드가 있는데
기본 설정 값은 표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밝게 하기로 하면 이렇게 혼합 모드가 적용돼서 뒤에 있는 1번 트랙과 2번 트랙의 영상이 자연스럽게 내가 설정한 혼합 모드에 맞춰서 합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혼합 모드 오른쪽에 있는 이 효과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이 마우스 휠을 조절하면 한 단계씩 혼합 모드가 바뀝니다. 이렇게 조절해 가다가 내가 원하는 가장 알맞은 화면이 연출이 됐을 때 그때의 혼합 모드로 조절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혼합 모드는 색상 매트뿐만 아니라 영상 클립 간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파란색 색상 매트를 지우고요. 2번 트랙에 또 다른 영상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손글씨 영상 클립을 이렇게 2번 트랙에 올립니다. 당연히 처음에 불투명도가 100이기 때문에 2번 트랙이 꽉 차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2번 트랙에 있는 영상 클립을 선택하고 효과 컨트롤로 들어가서 자, 혼합 모드를 마찬가지로 조정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표준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표준이 아니라 뭐 선명한 라이트 하면 자연스럽게 또 1번 트랙과 2번 트랙에서 제가 방금 설정한 혼합 모드의 느낌을 가지면서 조절이 됩니다. 또 스크롤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면서 두 개의 영상이 가장 알맞게 혼합되는 그 순간을 잘 찾아서 적용하시면 색다른 효과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같은 프레임에서 이렇게 여러 개의 영상을 겹치는 방법을 다중 노출이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제가 지금 한 것처럼 두 개의 영상에 대한 거를 이중 노출이라고 하기도 합니다.